네, 이 시간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자, 김 PD,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정말 참 이것도 일종의 국기문란이죠. 네. 이명박 대통령 4대강으로 바꿨다. 대우는 안 하겠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운하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않았고 물밑에서는 대운하를 추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운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2009년 6월 29일에 당시 라디오 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운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내 믿음이다. 그 믿음에는 변화가 없다. 그것은 정치하기 오래전 민간 기업에 있을 때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다. 라면서 운하에 대한 강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자, 하지만 2008년 촛불 시위에 밀려서 대운하 포기를 공언한 이후에는 내 임기 동안에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실제로도 신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의 말을 보면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절대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화물선 운행을 위한 관문 터미널의 설치 계획은 세우지도 않았고 수심과 저수로 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아서 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4대강 사업이 공교롭게 운하와 연계되면서 일각에서는 운하 전주곡이 아니냐고 하는데 정부는 운하를 추진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4대강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면서 예. 이명박 대통령의 은밀한 지시 대운하 추진하라. 이 뒤로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고 인지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신명필, 정종환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정말 참 이런 기만을 사실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서 말이죠. 돈이 적습니까? 분노할 힘도 없습니다. 23조나 퍼부어가지고 네. 지금 벌써 환경 파괴는 환경 파괴대로 나오고 예. 뭐 4대강 사업에 뭐 성과가 있어서 예. 뭐 한두 가지라도 이왕 돈을 쏟았지만은 의미가 있다면 하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없죠? 그렇습니다. 총체적 감사 보고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 퍼주기에다가 완전 그 허수 조작해서 공돈 갖다 쓰고 말입니다. 이거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까? 특검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 수사로 가야죠. 예? 검찰 수사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검찰을 믿을 것도 같습니다. 뭐 청와대 이정현 수석이 강도 높게 비난을 했어요. 그래요? 국민을 속인 것이다라고까지 표현했으니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씨를 봐줄 마음이 없다는 그런 뜻이 이제 여기 녹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사는 잠시 후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 자, 이명박 씨가 했던 말 6월 29일이군요.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이름만 바꿔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 20조 가까이 들여서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글들을 읽으며 정말 가슴이 답답했다. 계획도 없고 내 임기 안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임이 드러났군요. 그렇습니다. 23조를 넣었으니까 23조 가까이 넣었고 정말. 건설사들의 배 불린 거 사실로 드러났고. 그렇습니다. 가슴이... 지금 말하자면 담합도 예. 방조한 정도가 아니라 조장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감사원이 제기했죠. 가슴이 답답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네. 우리입니다. 예. 그 사람이 가슴이 왜 답답해요? 네. 그 사람이 답답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뭘 답답해. 참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해놓고 말이죠. 이런 사람을 못 잡아넣는 우리가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자, 4대강 관련해서 예. 수질 개선, 홍수 예방, 뭐 그거 외에도 뭐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거 많았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운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4대강 사업.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뒷수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한겨레 이면 보도를 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신 내줘야 하는 이자 비용이 올해에만 3천억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누가 내노 이거? 2009년부터 계산하면은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이자 비용은 다 따져서 지금까지 쌓인 것만 1조에 육박합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게 8,179억 원 어치나 되는데 당장에 이걸 상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채권을 발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래 자세되면 국가 부도나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빚 갚을 게 없어서 또 빚을 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자, 이 때문에 해마다 3천억이 넘는 이자 비용이 당분간 줄지 않고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4대강 사업과 함께 경제성 제로라는 것이 뭐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경인 아라뱃길,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죠. 이것도 2조 5천억이네. 결국 경인 아라뱃길이 운하 아닙니까? 운하죠. 이 운하로 해서 이게 괜찮다, 해도 된다. 아마 이런 샘플 케이스를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죠. 예. 경제성 제로에 이 사업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수자원 공사의 부채는 급증했는데 2006년 1조 7,436억에 불과했던 부채가 2012년 말에 13조 7,046억으로 불어났고 수자원 공사 이 부채를 탕감할 방법이 없으니 최근에 모색하는 게 수돗물 값을 올린다는 겁니다. 글쎄요. 그 얘기 나오대요. 야, 이명박이 싼 똥을 우리가 다 이게 치워야 되는 꼴이 됐습니다. 수자원공사 이런 기업들도 문제가 있어요. 네. 특정 정권에 그 바라보기 하다가 네. 완전 이 적자가 이 부채가 1조다가 지금 13조가 됐는데 네. 그 사람들 보고 알아서 갚으라 하세요. 수자원공사 그 직원들한테 예. 똥은 저거가 싸고 진짜 김 PD 얘기처럼 우리가 이걸 왜 치워요 이걸. 예. 자, 이 사실은 4대강뿐이 아닙니다.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최대 업적으로 분류되고 일부 진보 언론조차도 그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던 청계천 사업 7년 동안 보수 관리비만 560억이 들었다고 어제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자, 지금까지 쌓인 4대강 때문에 쌓인 빚이 한 1조 된다고 하고 그리고 청계천 7년 동안 보수 관리비가 560억이라고 하고 아무 일을 안 했다면 차라리 이 돈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네. 이런 점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라리 놀다 가지 뭘 한다고 글쎄 말이에요. 놀다가 그냥 네? 차라리 테니스나 치다 그냥 가든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벌여가지고 말이죠. 이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했는지. 이게 정말 참. 우리 국민들 대통령 잘 뽑아서 아주 좋은 일 많이 해서 아주 좋아졌겠네요. 예. 그래도 아무런 불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자기 손으로 찍었으니까. 절반 이상이 말입니다. 다시 그만합시다. 아침에 힘 빠집니다. 예. 자, 다음 기사 뭡니까? 자, 조선일보 사면을 보겠습니다. 4대강을 비판한 이정현 수석이 어제 한 말은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런 전제를 단 다음에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사실은 그냥 흔히하는 말이네. 그런데 사실은 대단한 말이야. 그게. 이정현 수석이 평소에도 오전, 오후 두 차례 기자실에 들러서 그날 현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배경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나 대개 실명과 직위를 인용하지 않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만 쓰거나 또는 아예 인용 없이 내용만 이해하고 기사에 녹여 넣는 백그라운드 브리핑 형식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그렇죠. 논평이 나갈 수 있도록 그게 한다는 되게 건데. 이제 이런 홍보수석이나 네. 비서실장이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핵심 관계자라는 것은 기자에게는 서비스하지만 그 정치적 부담은 지지 않는 이게 바로 백브리핑의 그렇습니다. 그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보수석인 이정현 수석이 홍보수석이 아니죠. 지금 홍보수석이죠. 홍보수석이군요. 정무수석 자리가 비었지 지금. 홍보수석이 됐죠. 예. 분명히 내 이름을 인용해서 보도해달라 이렇게 보도를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모든 언론은 이정현 홍보수석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사실 감사원 발표에 맡겨도 될 일인데 왜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서 여기에 한마디를 더 거들었을까? 여기는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4대강 사업이 향후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분명히 선을 그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청와대 안에서는 이정현 수석이 밝힌 입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준비했는데 최종적으로 수위를 낮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임 정권과의 어떤 관계 문제도 있고 그러한데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사실 감사원의 발표 내버려 두고 그렇게 아니 감사원이 발표했는데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되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빠져야 될 수도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한마디 더 거들었다는 것은 여러모로 정치적 함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다만 그동안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핵심 관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백브리핑을 하면서 자기들이 뒤로 빠지고 하는 것은 아주 당당한 브리핑 아닙니다. 밝혀야지 당연히 나와서 비서실장이 나와서 얘기했으면 뭐 누구 실장에 따르면 뭐 무슨 또 뭐 경제수석이나 홍보수석이나 정무수석이 나왔으면 누구 정무수석은 뭐 며칠 뭐 어떻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비겁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죠.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 그러면 일반 독자가 그놈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예. 옛날에 그래서 박정희 정권 직후에 한때 언론에 소식통에 따르면 예. 이렇게 보도하니까 그때 쿠데타 직후에 군바리들이 언론 관행을 잘 모르니까 심지어 야 소식통을 찾아라. 소식통이 누구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직은 이렇게 실명으로 브리핑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라는 점을 한 말씀 부연해 놓습니다. 예. 자, 감사원의 이번 발표 박수환 칠 일인가? 감사원이 용기를 냈다, 뭐 할 말을 했다 이렇게만 볼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6개월 전에도 비슷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죠. 지난 1월에는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는데 자 이번에는 그 부실이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4대강 사업으로 밀어붙이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점을 잡아냈습니다. 자, 뭐 모든 결과는 다 양건 원장 체제 아래에서 나온 것이긴 한데요.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예. 사업 초기에 제대로 감사를 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를 감사원이 지난 정권 내내 눈치를 보면서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발표는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2010년 1차 감사에서는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 문화재 파괴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심지어 2010년 6월 1차 감사를 끝내고도 7개월여 만에 2011년 1월 27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결과를 발표해서 지연 전술을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원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2010년에 그러니까요. 했는데 이제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감사원은 어떻게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다 달라집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예. 지난 대선 직전입니까? 직후였죠? 네, 그렇습니다. 총체적 부실이라고. 예. 겁쟁이들 아닙니까? 네. 감사원 감사라면은 옛날 그 조선시대에 이런 보직으로 치면은 그게 암행어사 아닙니까? 예. 암행어사면 그야말로 왕의 그 마패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때나 이런 걸 앞뒤 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지. 이명박이 쫄쫄 따라다니면서 말이야. 그때는 직설을 못하다가 이제 잘렸다 생각하니까 앞에 나서서 또 박근혜한테 쫄쫄 따라다니는 식이고 말이야. 이 뭐예요? 감사원이 이게. 이 국가기관이에요? 사조직도 아니고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것이니까 대선 이후였단 이후죠. 말이죠. 예. 약간 참 권력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는 감사원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런 감사원이 또 다음 정권 때에는 또 어떤 현 정권의 문제점을 들춰낼지 그러니까 일관성은 있네요. 감사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계속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살아나는 할 말은 없고 예.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죽으면 그래서 또 다른 권력이 생겨나면 죽은 권력에 대해서 하이에나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기사 뭡니까? 예 한겨레 오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야당 때는 국정원 정계 동향 파악을 금지했다. 이렇게 금지하라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주목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여간
옛날에 한 얘기와 지금의 한 얘기가 달라지는 이런 새누리당. 그때 달라요, 그는. 보겠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요, 이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당 차원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현재 모든 논란의 근원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다. 예. 새누리당은 당 차원, 나아가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을 적극 검토하겠다. 국정원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칙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이런 선언과는 다르게 당의 행보는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국정원 개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는 안 된다면서 일찌감치 선을 긋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철우 의원 같은 경우 이분은 국정원 출신이죠. 한 20년 있었는데 국정원 개혁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서상기 새누리당 소속의 그 국회정보위원장도 국정원의 현상 유지에 무게를 둔 개혁 최소화론을 펼쳤고 유기준 최고위원도 어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그런데 과거 야당 시절인 한나라당 시절에 국가정보원에 메스를 대려고 여러 차례 법 개정안을 낸 바 있는데 여기에는 헌법 법률 위반 때에 국가정보원장 탄핵소추, 국회정보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는 국정원 시설 장비 문서를 공개하고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와 의결을 강화하고 국정원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국정원 직원의 증언 거부를 처벌할 수 있는. 아이고, 좋네. 좋은 거 다 했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그런 개혁 내용들보다도 훨씬 더, 뭐랄까요. 굉장한, 강도 높은. 새누리당 이것 좀 하지. 글쎄 말입니다. 당시 그 국회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도 관련 법안의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거나 당대표로 이를 추인한 바 있습니다. 다들 좀 그때 하지. 얘기, 지금 얘기 다른 새누리당 행태입니다. 한심한 참. 정치권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응? 자기 한 얘기를 이렇게 돌아서서 밥 먹듯이 하고 그래놓고는 신뢰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네. 자, 경향신문 3면을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논리는 안보였습니다. 안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했다는 건데, 자, 근데 곰곰이 한번 짚어보지요. 국정원이 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은 한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성명에는 NLL 관련 회의록 내용은 남북 정상이 수차례에 걸쳐서 백령도 북방을 위한 NLL과 북방을 이 연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명에는 NLL 관련해서 회의록 내용은 남북 정상이 수차례에 걸쳐서 백령도 북방을 연안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 군사 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 어로 구역으로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건데, 하지만 국정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회의록 전문을 보면은 국정원이 적시한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 것입니다. 전문 17쪽부터 2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적혀 있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 점점점 이러면서 애매한 발언으로 얼버무렸고요. 오히려 여론의 반대가 높아서 NLL을 건드릴 수 없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논의를 회피하는 발언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런 김정일 위원장이 한 발언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것처럼 둔갑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NLL 포기 발언이 뭐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NLL 포기성 그런 의사가 이렇게 반영됐다. 제멋대로 갖다 해석을 갖다 띄어 붙이더군요. 그렇습니다. 나를 또 저라고도 막 바꾸고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존댓말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고요. 자, 뭐 이런 왜곡도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조직의 명예와 사기 부분에서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입장 표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는 평가입니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 표명을 넘어서 특정 정치 집단을 겨냥해서 발언하는 것은 국정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국정원법부터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껍데기 같은 법 저거 예. 저리 갖고는 안 되고요. 예. 국정원법 뭐 정치개혁 같은 거 하면은 뭐 징역 한 50년 한다든지 예. 심하면 사형을 시킨다든지 예. 강화해야 되지. 법을 제가 우습게 알고 그러니까 그런 여직원들도 예. 아니 뭐 우리 뭐 원장이 봐줄 테니까 뭐 시킨 대로 하면 내가 나중에 무슨 피해가 있을까? 안 그러면은 예. 내가 50년 징역을 가라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원장이 해라. 원장 할애비가 시켜도 난 못해요.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NLL 관련해서 말이죠. 우리 국정원장 남재준 국정원장 아닙니까? 예. 남재준 국정원장이 정치 개입을 하지 않았다. 이 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신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어제 또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있죠. 2번이나 했습니다. 지금 남재준 원장이. 도대체 어떤 것이 박근혜 대통령 안목에서는 정치 개입이라고 보는 건지, 여당이나 혹은 정부에 대해서 국정원이 위해를 가하면은 그게 정치 개입인 건지,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여권의 스탠스와 예.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한심한 민주당 얘기 좀 봅시다. 자, 민주당의 최근에 행태를 보게 되면은 국정조사 분위기 잘 살리지 못하고 NLL 회의록에 끌려다니는 그런 행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경향신문 사면 지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NLL 회의록 국면은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국정원이 말하자면 치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도 쩔쩔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이런 위기 국면을 한번 타개해보자 해서 NLL 회의록 카드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도하 신문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결국 국정원이 들고 나온 카드에 민주당이 이렇게 말렸어. 말려버린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라는 비정치 조직기계조차도 밀리는 예. 민주당이라면은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그대 여당에. 그렇습니다. 모처럼 사실 혹이거든요. 혹이죠. 민주당의 어떤 그 존재감을 예.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폭이라는 말 하나 없는 것만 갖고도 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당내에서는 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손님은 가득한데 사진은 않고 구경만 하는. 아하, 표현이 아주 예? 네. 절묘한 표현이군요. 백화점 폭탄 세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 국정원 사건의 그 본질을 흐리게 했던 데는 당내 혼선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거죠. 지난달 24일에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니까 김한길 대표는 선 국정조사 후 회의록 공개 이런 걸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자, 그런데 반나절 만에 문재인 의원이 회의록 전면 공개를 요구하면서 또 여기에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투쟁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흐려졌다. 예. 불협화음은 커져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빨리 국정원 정치 개입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개혁에 치중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는데 급기야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회의록 원본 열람 또 공개를 먼저 제안해서 정쟁의 늪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거리두기 전략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예. 박근혜 책임론 벌써부터 꺼낼 것이 아니라 하나 둘씩 이슈들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현 정권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밝혀내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이명박근혜 정권 공동 책임이다라는 점들을 밝혀냈다면은 예. 자연스럽게 박근혜 책임론이 부상할 수 있었을 텐데 시작부터 박근혜 책임론을 꺼내들다 보니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말이죠. 예. 전략 부재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근데 참 경향신문이 말이죠. 오늘 사진이 아주 재밌습니다. 어제 그 당지도부가 국회 본청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는데 예.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급히 비옷을 꺼내고 있고 황급하게 막 이렇게 대표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비를 안 맞게끔 이렇게 손패말을 예. 가리는 이런 아주 황급하고도 당황스러운 모습들을 이렇게 지금의 민주당 풍경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주 상징하는 바가 큰 사진 아주 사진입니다. 좋은 사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분여 남았어요. 예. 지금 준비된 거 다 소화는 못 하겠는데 중요한 것도 몇 개 골라봅시다. 자, 예. 지금 홍준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데 이어서 여야 합의로
어제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발부한 동행 명령에 응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 정우택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도지사를 발판 삼아서 뭘 해보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면서 이런 그 일련의 국정조사 증인 출석 거부 또 동행 명령 거부 이것은 이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야망과 욕망을 충족하려는 행태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정우택이랑 부글부글 하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한데 좁혀지도 못하고 예. 또 펠려니까 방법도 없고 예. 그죠? 자, 그런 심정이겠네. 흥미로운 사실은요. 홍준표 지사가 예. 17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했는데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인사에게 동행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번 특유의 동행 명령에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 앞뒤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니 뭐 새누리당 이거 전면 특허 아닙니까? 앞에서 한 말 다르고 지금 한 말 다르고 야당할 때 한 말 다르고 여당할 때 한 말 다르고 숱한 사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그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특위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홍준표 지사를 고발해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면요. 홍준표 지사는 5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돼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예. 어마어마한 그런 형벌이 지금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한테는 센 형입니다. 뭐 거의 10년이면은 홍준표 지사로서는 뭐 끝나는 이제 거죠. 뭐.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셈이 되는 건데, 자 그런데 중앙일보 신문을 보면 말이죠. 과거 사례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예. 이 국회 동행 명령을 거부한 홍준표의 배짱 다 이유가 있었다는 이유가 겁니다. 있다. 믿을 때가 있다. 징역형이 가능한 모욕죄 처벌, 고발한 32건 가운데 한 건도 처벌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동행 명령 거부로 유죄 판결 난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박상기 연세대 교수는요. 국회가 고발을 하고도 강력히 처벌을 촉구하지 않아서 검찰도 불출석과 모욕죄를 비슷하게 적용해서 약식 기소 수준에 그친 면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국회가 그동안 증인 채택이나 출석 요구를 정치적, 정략적 도구로 쓰다 보니 증인 입장에서는 흠집 내기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국회 불출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자 이번에 만약에 홍준표 지사에 대한 그런 이 고발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하고 유야무야 된다면은 국회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건은 여당까지도 저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으니 예. 특히 친박들이 잡고 있으면서 네. 홍 지사 경우가 과거 32건의 과거 사례하고 또 하나의 33번째 유명무실한 케이스가 될지 어떨지는 조금은 두고 볼 필요가 있을지도 않겠습니까? 그 서울신문 사면을 보면은 홍준표가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 비박근혜계의 차기 대표 주자를 노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충분히 있는데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죠. 특히 그 병원에 계신 분들 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예. 이런 분들을 발판 삼아서 정치적 도약을 꿈꾼 홍준표라면은 그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되죠. 정치인들은 뭔가 조금 색다른 액션은 그 뒤에는 바탕에는 꼭 정치적인 어떤 계획이나 야심이 있다고 추정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합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